오늘은 해리포터 혼혈왕자 제9장인 혼혈왕자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혼혈왕자에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제9장 혼혈왕자. 다음 날 아침 해리와 론은 식사를 하러 내려가기 전 휴게실에서 헤르미온느를 만났다. 누군가 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지지해주기 바랬던 해리는 지체하지 않고 헤르미온느에게 호그와트 귀핑열차에서 엿들은 말포이의 말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파키슨 앞에서 허세 부린 게 뻔하잖아. 헤르미온느가 뭐라고 말할 새도 없이 론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글쎄, 헤르미온느가 머뭇거렸다. 모르겠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구는 게 말포이답긴 한데. 하지만 그런 것 치고 너무 큰 거짓말이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핵심을 더 밀어붙일 수 없었다. 너무도 많은 아이들이 그를 쳐다보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귓속말을 해대는 것은 물론 그의 말을 엿들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가락질하는 건 무례한 행동이야.
초상화 구멍으로 나가려고 줄을 선 자리에서 론이 유난히 조그만 1학년생에게 쏘아붙였다. 입을 가리고 친구에게 해리에 관한 말을 수군거리던 소년이 놀라서 얼굴을 확 붉히더니 초상화 구멍 밖으로 곤두박질 쳤다. 론이 낄낄거렸다. 6학년으로 사는 거 참 좋다. 게다가 올해에는 비는 시간도 있어. 1시간 내내 앉아서 쉬어도 된다고. 론, 우린 그 공강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 복도를 걸어가며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래. 그런데 오늘은 아니야. 론이 말했다. 오늘은 정말 설렁설렁 보내야 할 것 같아. 잠깐만. 헤르미온느가 팔을 뻗어 원두색 원반을 손에 쥔 채 그녀를 밀치고 지나가던 4학년 남학생을 멈춰 세웠다. 송곳니 원반은 금지 품목이야. 이리네. 그녀가 엄격하게 말했다. 그는 불만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며 으르렁거리는 프리즈비를 건네더니 고개를 숙이고 헤르미온느의 팔 밑으로 빠져나가 자기 친구들을 쫓아갔다. 론은 남학생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헤르미온느의 손에서 원반을 낚아챘다. 좋다. 전부터 하나 갖고 싶었는데. 헤르미온느의 잔소리는 시끄럽게 킥킥거리는 소리에 묻혔다. 라벤더 브라운은 론의 말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한 듯했다. 그녀는 그들을 지나쳐가면서도 계속해서 웃으며 어깨너머로 론을 힐끔힐끔 돌아보았다. 론은 우쭐한 표정이었다. 대연회장 천장은 잔잔한 푸른색이었고 가느다란 구름 몇 가닥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높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네모난 하늘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해리와 론은 포리지, 달걀, 베이컨에 달려들면서 헤르미온느에게 어젯밤 해그리드와 나눴던 당혹스러운 대화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아무리 해글이라도 해도 어떻게 우리가 계속 마법 생명체 돌보기 수업을 들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녀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 말은 우리 중 누구도 보여준 적이 없잖아. 그 열정 같은 건 말이야. 난 그게 문제 같은데? 론이 달걀 프라이를 통째로 꿀꺽 삼키며 말했다. 학생들 중에서 가장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우리잖아. 왜냐면 우리는 해그리드를 좋아하니까. 하지만 해그리드는 우리가 그 끔찍한 과목을 좋아해서 그런 줄 안다고. NEWT 단계까지 계속 뜨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해리도 헤르미온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6학년 학생 중 누구도 마법 생명체 돌보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해그리드의 시선을 피했고 10분 뒤 그가 교직원 식탁을 떠나면서 기분 좋게 손을 흔들었을 때에도 떨떠름하게 마주 손을 흔들 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 맥고나걸 교수가 교직원 식탁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모두들 각자가 선택한 NEWT 과목을 계속 듣기 위해 필요한 OWL 성적을 받았는지 맥고나걸 교수에게 확인받아야 했으므로 올해 시간표를 나눠주는 일은 전보다 복잡했다. 헤르미온느는 단번에 일반 마법과 어둠의 마법 방어법, 변환 마법, 약초학, 숫자점, 고대 룬문자 연구, 마법약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확인을 받고 지체 없이 1교시 고대 룬문자 연구를 들으러 뛰쳐나갔다. 네빌은 확인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렸다.
메꿔나갈 교수가 신청서를 내려다보며 OWL 성적을 살피는 내내 네빌의 동그란 얼굴은 불안에 떨었다. 약초학은 괜찮구나. 그녀가 말했다. 내가 OWL 출중함을 받아 갖고 온 걸 보시면 스프라우트 교수님도 기뻐하실 거다. 기대 이상을 받았으니 어둠의 마법 방어법을 들을 자격도 되고 한데 문제는 변함 마법이야. 미안하지만 롱보텀 그럭저럭 괜찮음은 NEWT 수준을 계속하기에는 사실 충분하지 않다. 네가 교과 과정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구나. 네빌은 고개를 쭉 늘어뜨렸다. 맥고나걸 교수는 정사각형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그렇고 어째서 변한 마법을 계속 듣고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내가 느끼기에 넌 이 과목을 특별히 좋아한 것 같지도 않은데. 네빌이 비참한 표정으로 할머니가 그러길 바라세요. 라고 들릴 듯 말 듯 하게 웅얼거렸다. 맥고나걸 교수가 콧방귀를 뀌었다. 너희 할머니도 꿈속의 손자보다는 현실 속의 손자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법을 배우실 때가 됐다. 특히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말이야. 네빌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여태껏 맥고나걸 교수가 그를 칭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미안하지만 롱보텀, 너를 NEWT 수업에 받아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 마법에서 기대 이상을 받은 게 보이는구나. 일반 마법 NEWT를 들어보는 건 어떠냐? 할머니는 일반 마법이 너무 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네빌이 웅얼거렸다. 일반 마법을 듣거라.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내가 오거스타한테 편지를 보내서 본인이 일반 마법 OWL에서 낙제했다고 해서 그 과목이 꼭 쓸모없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줘야겠구나. 맥고나걸 교수는 네빌의 얼굴에 믿을 수 없어 하면서도 즐거워하는 표정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짓더니 마법 지팡이 끝으로 빈 시간표를 두드리고 그에게 건네주었다. 시간표에는 네빌이 듣게 될 새 수업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맥고나걸 교수는 이어서 파르바티 파틸에게 돌아섰다. 파르바티 파틸의 첫 질문은 잘생긴 켄타로스의 피렌지가 계속 점수를 가르치냐는 것이었다. 이번 학기에서는 피렌지와 프리노리 교수님이 수업을 나눠 가르치실 거다. 맥고나걸 교수가 목소리에 약간 마득자는 기색을 띠고 말했다. 그녀가 점술 과목을 경멸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6학년은 프리노리 교수님이 맡으실 거다. 파르바티는 5분 뒤 약간 풀 죽은 표정으로 점술 수업을 들으러 떠났다. 자, 포터. 맥고나걸 교수가 해리에게 고개를 돌리고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일반 마법, 어둠의 마법 방어법, 약초학, 변환 마법. 모두 괜찮구나. 이 말은 해야겠다, 포터.
네가 변한 마법 성적을 잘 받아서 기쁘구나. 정말 기뻐. 근데 왜 마법약은 신청하지 않았지? 오러가 되는 게 네 장래 희망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하지만 교수님이 전에 OWL에서 출중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셔서요. 스네이프 교수님이 그 과목을 가르칠 때는 그랬지. 하지만 슬러곤 교수님은 OWL에서 기대 이상을 받은 학생도 기꺼이 받아주신다. 마법약을 계속 듣고 싶으냐? 네,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책도 마법약 재료도 아무것도 안 샀는데. 분명 슬러곤 교수님이 빌려주실 거다.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좋아, 포터. 여기 시간표 바꿔라. 아, 그건 그렇고 그리핀도르 키티지 팀에 벌써 20명의 지원자가 이름을 적어냈다. 나중에 명단을 줄 테니 네가 편한 시간에 선발전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몇 분 뒤 론은 해리와 똑같은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고 둘은 함께 식탁을 떠났다. 봐! 론이 자기 시간표를 들여다보며 즐거워했다. 지금은 공강 시간이야. 그리고 쉬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점심 먹고 나서도 훌륭한데? 그들은 휴게실로 돌아갔다. 한산한 휴게실에는 7학년생 대여섯 명만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해리가 1학년 시절 처음 그리핀도르 키티지 팀에 들어갔을 때부터 함께 뛰었던 선수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케이티 벨도 있었다. 네가 받을 줄 알았어. 잘했어. 그녀가 해리의 가슴에 달린 주장 배지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선반전 할 때 알려줘?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해리가 말했다. 너는 선반전을 치를 필요 없어. 5년 동안 경기하는 모습을 내가 봐왔는데.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 안 되지. 그녀가 경고하듯 말했다. 누가 알아? 저 밖에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있을지. 주장들이 익숙한 사람들만 데리고 있으려 하거나 친한 애들을 들여보내려 하다가 팀이 망가진 경우는 예전에도 많았어. 론이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짓고 헤르미온느가 4학년생에게서 압수한 송곳니 원반을 갖고 놀기 시작했다. 원반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휴게실 안을 빠르게 붕붕 따라다니다가 테피스트리트를 물어뜯으려고 했다. 크룩생스는 노란색 눈으로 원반의 움직임을 쫓다가 그것이 너무 가까이 오면 캬 소리를 냈다. 1시간 뒤 그들은 내키지 않는 듯 햇빛이 드는 휴게실을 떠나 4층 아래에 있는 어둠의 마법 방어법 교실로 향했다. 헤르미온느가 무거운 책들을 한아름 안고 잔뜩 시달린 표정으로 이미 교실 앞에 줄을 서 있었다. 룸 문자 숙제가 너무 많아. 해리와 론이 다가오자 그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40cm 분량의 장문 숙제에 번역 숙제도 2개나 있고 수요일까지 이것들을 읽어야 해. 안 됐네. 론이 하품을 했다. 너도 기다려봐. 그녀가 분노하며 말했다. 스네이프도 틀림없이 숙제를 잔뜩 내줄걸?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실 문이 열리더니 스네이프가 복도로 나왔다. 누룩기한 얼굴이 언제나 그렇듯 기름진 검은 머리카락은 가려져 있었다. 기름진 검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었다. 줄을 선 학생들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들어오도록 그가 말했다. 해리는 들어가면서 교실을 둘러보았다. 교실에는 이미 스네이프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촛불만 켜놓은 실내는 전부 다 음산했다. 벽에는 새로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이 끔찍한 상처나 기이하게 뒤틀린 실체 부위를 내보이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 어둡고 섬뜩한 그림들을 보며 자리에 앉는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책을 꺼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스네이프가 문을 닫고 교탁 뒤로 돌아가 학생들을 마주보며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얼굴 없는 자들과 대결하는 법을 가방에 집어넣고 가방을 의자 밑으로 밀어넣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으니 귀 기울여 듣길 바란다. 자신을 올려다보는 학생들의 얼굴을 둘러보던 스네이프의 검은 눈동자가 해리에게 한순간 더 머물렀다. 내가 알기로 지금까지 너희는 5명의 교수에게서 이 과목을 배웠다. 내가 알기로? 그 사람들이 왔다 가는 걸 못 봤다는 거야, 스네이프? 그걸 지켜보면서 다음번에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원했잖아. 해리가 속으로 거침없이 내뱉었다. 당연히 그 교수들 모두 저마다의 방식과 우선시하는 바가 있었을 거다. 그런 혼란을 고려해 볼 때 아무리 턱걸이라지만 너희 중 여럿이 OWL을 따냈다는 게 놀라운 일이다. 너희 모두가 NEWT를 수준의 학업을 따라갈 수 있다면 더욱 놀라운 일이겠지. 이건 훨씬 어려운 고급 과정이니까. 스네이프는 교실 가장자리를 돌아다니며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들은 목을 길게 빼고 그를 주목했다. 어둠의 마법은 스네이프가 말했다. 종류가 많고 다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영원하다. 어둠의 마법과 싸운다는 건 머리가 여럿 달린 괴물, 목 하나가 잘리면 전보다 더 사납고 영리한 머리가 돋아나는 괴물을 상대하는 것과 같다. 너희는 형태가 분명하지 않고 수없이 바뀌며 파괴할 수 없는 것과 싸우는 것이다. 해리는 스네이프를 빤히 쳐다보았다. 어둠의 마법을 위험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지금 스네이프가 하는 것처럼 목소리에 애정을 담아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닐까? 너희의 방어는 하고 스네이프가 목소리를 약간 더 높이며 말했다. 따라서 너희가 해제하려는 마법보다도 유연하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이 그림들은 그는 지나가면서 그림 몇 점을 가리켰다. 예컨대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맞았거나 그는 고통 속에 울음부짖는 것이 분명한 여자 마법사 쪽을 가리켰다. 디멘터의 입맞춤을 받았거나 이번에는 벽에 기대에 주저앉은 채 멍한 눈을 하고 웅크린 한 남자 마법사를 가리켰다. 임페리우스에게 싸움을 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땅 위에 핏덩어리가 있었다. 그럼 임페리우스가 목격된 적이 있다는 건가요? 파르파틸 파틸이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그자가 임페리우스를 쓰고 있는 게 확실한가요? 어둠의 왕은 과거에 임페리우스를 활용한 적이 있다. 스네이프가 말했다. 그 말은 다시 쓸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뜻이지. 자, 그는 다시 맞은편에 있는 교탁을 향해 교실을 빙 돌아가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이번에도 검은색 로브를 펄럭이며 걸어가는 그를 지켜보았다. 너희는 아마 무언 주문 마법을 사용하는 데서는 초보자와 다름없을 것이다. 무언 주문 마법의 장점은 뭐지? 헤르미온느의 손이 머리 위로 번쩍 올라갔다. 물만 먹은 하마님 어서 오세요. 스네이프는 다른 학생들을 들려보며 잠시 시간을 끌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가 간단히 말했다. 어쩔 수 없군. 그레인저 양? 어떤 마법을 쓸 것인지 저기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유리해집니다. 마법 주문에 관한 표준 교과서 6학년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뺏긴 대답이군. 스네이프가 경명을 닮은 말투로 말했다. 저쪽 구석에서 말포이가 희죽거렸다.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맞다. 그래, 주문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 마법을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간 사람들은 주문을 걸 때 상대를 놀라게 만들 수 있다. 물론 모든 마법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건 집중력과 정신력의 문제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의 악의적인 눈길이 다시 한번 해리에게 머물렀다. 결여된 자질이지. 해리는 스네이프가 재앙과도 같았던 지난 학기의 오클루먼스 수업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오히려 스네이프가 눈을 돌릴 때까지 그를 쏘아보았다. 이제 스네이프가 말을 이었다. 둘씩 짝을 짓는다. 한쪽이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저주 마법을 걸 수 있도록 한다. 상대방은 똑같이 말없이 그 마법을 방어하도록. 실시. 스네이프는 몰랐지만 지난 학기의 해리는 적어도 이 교실에 있는 학생 절반에게 DA 회원이었던 모든 사람에게 방패 마법을 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마법을 걸어본 적은 없었다.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속임수가 뒤따랐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을 뿐 주문을 속삭이는 아이들이 많았다. 늘 그렇듯 수업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자 헤르미온느는 내밀이 중얼거린 흐느적 다리 저주를 한 단어도 소리내어 내뱉지 않고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스네이프는 그걸 못 본 척했다. 이성적인 교수라면 그리핀도르에게 20점을 줬을 만큼 출중한 실력이었다는 생각에 해리는 분한 마음이 들었다. 스네이프는 연습하는 학생들 사이를 평소와 다름없이 거대한 박쥐처럼 빠르게 지나다니다가 해리와 론이 이 과제로 씨름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해리에게 저주를 걸어야 하는 론은 얼굴이 펄해져서 주문을 웅얼거리고 싶은 유혹을 참느라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 해리는 마법 지팡이를 들어올린 채 마음을 졸이며 절대 올 일이 없어 보이는 저주 마법에 대비했다. 한심하군 위즐리. 잠시 후 스네이프가 말했다. 자, 잘 봐라. 그가 해리에게 마법 지팡이를 켜놨다. 그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해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무언 주문 마법에 관한 것은 싹 잊은 채 그가 소리쳤다. 프로테코! 해리의 방패 마법이 어찌나 강력했는지 스네이프는 중심을 잃고 쓰러져 책상에 부딪히고 말았다. 학생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그들은 이제 스네이프가 자세를 바로잡으며 해리를 쏘아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게 무언 주문 마법이라는 말을 했을 텐데 기억하나, 포터? 네, 해리가 뻣뻣하게 말했다. 네, 교수님.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르실 필요는 없는데요, 교수님. 해리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내뱉었다. 헤르미온느를 비롯한 몇몇 학생이 깜짝 놀라 헉 소리를 냈다. 그러자 스네이프 뒤에 서는 론, 딘, 셰이머스가 감탄 어린 얼굴로 씩 웃었다. 방과 후 징계다. 토요일 밤 내 연구실. 스네이프가 말했다. 나는 그 누구라도 무례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 포터. 선택받은 자라 해도 말이지. 정말 끝내줬어, 해리. 잠시 후 쉬는 시간이 되어 스네이프한테서 벗어나자마자 론은 킬킬거렸다. 정말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했어. 헤르미온느가 론을 향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왜 그런 거야? 너는 못 본 모양인데 그 인간이 나한테 저주를 걸려고 했다고. 해리가 씩씩댔다. 오클루먼스 수업을 받는 동안 당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스네이프도 가끔은 나 말고 다른 실험지를 쓸 것이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무튼 저 인간한테 어둠의 마법 방어법을 가르치게 하다니. 덤블도어 교수님은 무슨 생각이지? 저 인간이 어둠의 마법에 대해 짓거리는 거 들었지? 아주 사랑에 빠졌던데. 끊임없이 변화하고 영원하며 어쩌고 저쩌고. 글쎄,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나는 스네이프가 너랑 비슷하게 말한다고 생각했어. 나랑 비슷하다고? 응. 볼트모트를 마주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우리한테 말해줄 때랑 말이야. 너도 그게 주문을 잔뜩 외워서 될 일은 아니라고 했잖아. 머리랑 배짱의 문제라고. 글쎄, 스네이프가 한 말이 그거 아니었을까? 사실은 용기와 민첩한 사고의 문제로 기결된다는 것 말이야.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그의 말을 마법 주문에 관한 표준 교과서만큼 외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누그러져 반박하지 않았다. 해리! 야! 해리! 해리는 뒤를 돌아보았다. 지난번 그리핀도르 퀴디지 팀 몰입꾼 중 한 명인 잭 슬로퍼가 양피지 두루마기를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다. 자, 받아. 슬로퍼가 양피지를 건네며 헐떡거렸다. 저기, 네가 새 주장이라는 말은 들었어. 선발전은 언제야? 잘 모르겠어, 아직. 해리는 내심 슬로퍼라면 아주 운이 좋아야 팀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말했다.
정해지면 알려줄게. 아, 그래? 이번 주말이면 좋겠는데. 하지만 해리는 듣지 않았다. 그는 양피지에 적힌 가늘고 기울어진 글씨체를 지금 막 알아보았다. 뭐라 말을 하는 슬로퍼를 뒤로 한 채 그는 론, 헤르미온느와 함께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면서 양피지를 펼쳤다. 해리에게 이번 토요일부터 개인 수업을 시작했으면 좋겠구나. 저녁 8시에 내 연구실로 와다오. 학교로 돌아온 첫날을 즐겁게 보내고 있길 바란다. 알버스 덤블도어. 주신. 나는 산성사탕을 좋아한단다. 산성사탕을 좋아한다고? 해리의 어깨 너머로 편지를 읽은 론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교수님 연구실 앞에 있는 가구일을 지나갈 때 필요한 암호야. 해리가 나직히 말했다. 아, 스네이프는 기분이 별로겠네. 내가 방과후 징계를 받으러 갈 수 없어서. 해리, 론, 헤르미온느는 쉬는 시간 내내 덤블도어가 해리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추측해 보았다. 론은 죽음을 먹는 자들도 모르는 멋진 저주 마법과 공격 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헤르미온느는 그런 건 불법이라며 덤블도어가 해리에게 가르치라는 건 고급 방어 마법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했다. 쉬는 시간이 끝나자 그녀는 숫자점 수업을 들으러 갔고 해리와 론은 휴게실로 돌아가 마지못해 스네이프의 숙제를 시작했다. 숙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점심시간이 지나고 공강시간에 헤르미온느가 돌아왔을 때까지도 다 마치지 못했다. 물론 그녀 덕분에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긴 했다. 그들은 오후에 있는 마법약 연강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쯤 간신히 숙제를 마칠 수 있었다. 셋은 꽤 오랫동안 스네이프의 교실로 쓰였던 지하 감옥 교실을 향해 익숙한 길을 나아갔다. 복도에 도착한 그들은 NEWT 수업을 계속 듣는 사람이 겨우 12명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크레브와 고일은 필요한 OWL 성적을 받지 못한 게 틀림없었지만 말포이를 포함한 슬리데린 학생 4명은 성공한 모양이었다. 레번클로 학생 4명과 후플푸프 학생 1명도 와 있었다. 후플푸프 학생은 어니 맥빌런이었는데 해리는 젠체하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를 좋아했다. 해리가 다가가자 어니가 거들먹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오늘 아침 어둠의 마법 방어법 시간에는 말할 기회가 없어서 말이야. 좋은 수업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우리 옛 DA 동기들한테는 방패 마법증이야 구닥다리잖아. 너희는 어떻게 지냈어? 론, 헤르미온느? 잘 지냈어. 라는 말 외에 무슨 말을 더 할 겨를도 없이 지하 감옥 문이 열리고 슬러그원의 배가 불쑥 문 밖으로 튀어나왔다. 학생들이 교실로 줄지어 들어가자 활짝 웃는 그의 입술 위에서 거대한 팔자 콧수염이 곡선을 그렸다. 그는 해리와 자비니를 유독 열렬하게 환영했다. 지하 감옥은 평소와 다르게 벌써부터 증기와 이상한 냄새로 가득했다. 해리, 론, 헤르미온느는
부글거리는 커다란 솥단지들을 지나가면서 흥미로운 듯 고를 킁킁거렸다. 슬리데린 학생 넷과 레번클로 학생 넷이 각각 책상 하나씩을 차지하고 앉았다. 그래서 해리, 론, 헤르미온느가 어니와 함께 책상을 같이 쓰게 되었다. 그들은 근처 황금색 솥단지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았다. 해리가 지금껏 맡아본 냄새 중 가장 유혹적인 향이 뿜어 나오고 있었다. 어쩐지 당밀 타르트나 빗자루 손잡이의 나무 냄새, 그리고 버로에서 맡았던 것 같은 꽃향기를 떠올리게 하는 냄새였다. 해리는 자기도 모르게 아주 느리면서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다. 마법량의 향기가 술처럼 그를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엄청난 만족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해리가 맞은편에 앉은 론에게 씩 웃자 론도 느긋하게 마주 미소 지었다. 자자자, 슬러그온이 말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의 거대한 실루엣이 어른거렸다. 다들 저울을 꺼내거라. 마법약 세트도 꺼내고 고급 마법약 제조책도 잊지 말아라. 교수님, 해리가 손을 들며 말했다. 왜 그러니, 우리 해리? 저는 책도 저울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론도 그렇고요. 그게 NEWT를 수강할 수 있을지 몰라서요. 아, 그래. 맥고나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걱정 마라, 우리 해리. 전혀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 오늘은 비품 저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쓰면 된단다. 저울도 빌려주마. 예전에 쓰던 책도 몇 권 가지고 있으니 플러리시 앤 플러츠의 편지를 보낼 때까지는 그걸 쓰면 될 거다. 슬러그원이 교실 구석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저장고를 잠시 뒤지더니 아주 오래돼 보이는 책 2권을 가지고 왔다. 리바티우스 보리지가 쓴 고급 마법약 제조였다. 슬러그원은 변색된 저울 2개와 함께 그 책을 해리와 론에게 건네주었다. 자, 그럼 슬러그원이 교실 앞으로 돌아와서 말했다. 이미 불룩 튀어나온 가슴을 앞으로 더욱 내밀자 조끼 단추들이 터질 듯했다. 그냥 흥미로울 것 같아서 너희에게 보여줄 마법약을 몇 가지 준비해 두었단다. NEWT 과정을 마친 뒤에는 너희도 만들 줄 알아야 하는 마법약이야. 아직 만들어 보진 못했겠지만 들어는 봤을 거다. 이게 뭔지 아는 사람? 그는 슬리데린 학생들이 앉은 책상 가까이에 있는 솥단지를 가리켰다. 해리는 자리에서 약간 몸을 일으켜 솥단지 안에서 끓고 있는 맹물 같은 액체를 바라보았다. 헤르미온느의 숙련된 손이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공중에 찢어졌다. 슬러그원이 그녀를 가리켰다. 베리타세움입니다. 색깔도 향기도 없는 마법약으로 그것을 마시는 사람에게 억지로 진실을 실토하게 합니다.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인생은 생각대로 안 된다님, 어서 오세요. 잘했다. 아주 잘했어. 슬러그원이 흐뭇해하며 말했다. 자, 그는 레번클로 책상 옆에 놓인 솥단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있는 이건 꽤 잘 알려져 있는 거다. 최근에는 정부 전단지에도 실렸지. 누가... 이러면 이번에도 헤르미온느의 손이 가장 빨랐다. 폴리주스 마법약입니다, 교수님. 그녀가 말했다. 해리도
두 번째 솥단지 안에서 천천히 끓어오르는 진흙 같은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이 질문에 대답하고 점수를 받은 게 분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2학년 때 그 마법약을 만들어낸 사람은 헤르미온느였으니까. 훌륭해요. 훌륭해. 자, 여기 이건? 그래, 얘야? 헤르미온느의 손이 다시 공중으로 치솟자 슬러그온이 이제는 살짝 어루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모르텐시아입니다. 정답이다. 묻는 내가 바보 같구나. 굉장히 감명받은 표정으로 슬러곤이 말했다. 이 마법약의 효능도 알고 있겠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마법약입니다.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정확하게 맞췄다. 이 자개 같은 독특한 광택으로 알아본 모양이지? 이 마법약 특유의 나선령을 그리면서 피어오르는 증기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헤르미온느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또 이 마법약은 사람들에게 저마다 다른 냄새를 풍깁니다. 각자를 매혹시키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요. 저는 막 깎은 잔디 냄새랑 새 양피지 냄새랑 또... 하지만 헤르미온느의 얼굴이 살짝 붉히더니 말을 끝맺지 못했다.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 우리 학생? 헤르미온느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못 본 채하며 슬러곤이 물었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입니다, 교수님. 그레인저? 그레인저라. 어쩌면 최고 마법약사 학회를 설립할 헥터 데그워스 그레인저와 친척일지도 모르겠구나. 아니요, 아닐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먹을 태생이거든요. 해리는 말포이가 노트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수근거리며 끌끌대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슬러곤은 전혀 실망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활짝 웃으며 헤르미온느에게서 그 옆에 앉아있던 해리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오호. 제 단짝 친구 중에서도 먹을 태생이 있어요. 그 아이는 우리 학년 수석이에요. 라더니. 이 아이가 바로 네가 말한 그 친구구나, 해리. 네, 교수님. 해리가 말했다. 이런. 그리핀돌에게 마땅히 20점을 줘야겠다. 그레인저 양. 헤르미온 슬러곤이 상냥하게 말했다. 말포이는 헤르미온느가 그의 얼굴을 후려쳤을 때와 똑같은 표정을 지었다. 헤르미온느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해리를 돌아보더니 속삭였다. 정말로 교수님한테 내가 우리 학년 수석이라고 말씀드렸어? 아, 해리.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짜증이 치민 얼굴을 하고 있던 론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넌 실제로 우리 학년 수석이잖아. 누가 나한테 물어봤더라도 나도 똑같이 대답했을걸. 헤르미온느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슬러곤 교수의 말을 들어야 하니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세우며 쉿 했다. 론은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물론 아모르텐시아는 실제로 사랑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단다. 사랑을 제조하거나 모방하는 건 불가능하지. 그래, 이 약은 그저 강력한 상사병이나 집착을 만들어낼 뿐이다. 아마도 이 교실에 있는 것 중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마법약일 거야. 아니, 정말이다. 그는 냉소적으로 피식거리던 말포이와 노트에게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처럼 인생을 두루 겪었다면 너희도 극단적인 사랑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거다. 자, 이제 슬러곤이 말했다.
공부를 시작할 시간이구나. 교수님, 저기 들어있는 게 뭔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요. 어니 맥밀런이 슬러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검은색 솥단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안에서 경쾌하게 찰랑거리는 마법약은 황금을 녹인 물 같은 색깔을 띠고 있었다. 액체 표면 위로 거대한 방울들이 금붕어처럼 뛰어오르는데도 밖으로 튀지 않았다. 오호. 슬러그온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해리는 슬러그온이 그 마법약을 결코 잊은 게 아니며 오히려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누가 질문을 던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확신했다. 그래, 저거. 신사숙녀 여러분, 저건 말이지. 펠릭스 페르시스라는 가장 신비로운 마법약이지요. 내 생각엔... 그는 미소를 지으며 헤르미온느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다 들리도록 헉 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그레인저 양이라면 펠릭스 페르시스 효과를 알 것 같은데. 펠릭스 페르시스는 액체로 만들어진 행운입니다. 헤르미온느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행운을 가져다줘요. 학생들 모두가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 듯 했다. 이제 해리의 눈에는 말포이의 매끄러운 금발 뒤통수만 보였다. 마침내 그가 딴짓을 하지 않고 온전히 슬러그혼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맞췄다. 그리핀도르 10점 더 받거라. 그래, 재미있는 마법약이란다. 이 펠릭스 페리시스 말이야. 슬러그혼이 말했다. 만들기가 지독하게 까다롭고 잘못 만들었다간 재앙을 일으키지. 하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대로만 끓여낸다면 너희가 기울인 노력이 모두 성공으로 거두게 될 거야. 적어도 효과가 없어질 때까지는 말이다. 그럼 사람들이 왜 그걸 항상 마시지 않는 거죠, 교수님? 페리부트가 열의에 넘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야 너무 많이 마시면 현기증과 무모함, 위험할 정도로 과도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지. 슬러그온이 말했다. 좋은 일을 너무 많이 겪는다 그 말이야. 지나치게 마시면 오히려 독이 돼요. 하지만 아주 가끔 조금씩만 마시면. 교수님도 마셔보신 적이 있나요? 마이클 코너가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지금껏 살면서 딱 2번 마셔봤지. 슬러그온이 말했다. 24살 때 한 번, 57살 때 한 번이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2숟갈 마셨지. 정말 완벽한 이틀을 보냈단다. 그는 꿈꾸듯 먼 곳을 바라보았다. 연기를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리의 눈에는 그럴듯해 보였다. 그리고 이 약을... 확실히 현실로 되돌아온 슬러그온이 말했다. 이 수업에서 상으로 주마. 침묵이 흘렀다. 주위 곳곳에서 마법약이 끓어오르고 부글거리는 소리가 10배는 커진 것처럼 느껴졌다. 펠릭스 페리시스를 한 병 주며 슬러그온이 코르크 마개를 밀봉해 놓은 조그마한 유리병을 주머니에서 꺼내 모두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12시간 정도 행운을 가져다 줄 거다. 해 뜰 때부터 해 질녘까지. 너희가 하려는 모든 일에서 행운을 누리게 될 거야. 자, 미리 권고하는데 공식적인 경쟁에서 펠릭스 페리시스는 금지 약물이란다. 예컨대 운동 경기나 시험, 선거 같은 것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상으로 받는 사람은 평범한 날에만 이 약을 써야 한다. 그리고 그 평범한 날이 어떻게 비범해지는지를 보면 돼.
슬러곤이 갑자기 활기차게 말을 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기막힌 상품을 탈 수 있을까? 자, 고급 마법약 제조 10페이지를 펼치는 거예요. 1시간이 좀 넘게 남았는데 이 정도면 너희가 살아있는 죽음의 물약을 제대로 만들어 볼 시간이지. 예전에 만들어 본 어떤 마법약보다도 복잡할 거라는 건 나도 알고 있단다. 누구한테도 완벽한 마법약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장 잘 해내는 사람은 여기 이 작은 펠릭스 페리시스를 받게 될 거야. 시작! 모두가 솥단지를 자기 앞으로 끌어다 놓느라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들리고 저울에 재료의 무게를 달기 시작하면서 시끄럽게 쿵쿵거리는 소리도 났지만 입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교실 안의 집중력은 거의 손에 만져질 듯 했다. 해리는 말포이가 고급 마법약 제조를 미친 듯이 지적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말포이가 운 좋은 하루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다. 해리는 서둘러 슬로곤이 빌려준 낡은 교과서 위로 고개를 숙였다. 짜증나게도 교과서 이전 주인이 페이지마다 뭔가를 빼곡히 적어 놓은 게 보였다. 여백마저 글자가 인쇄된 곳만큼이나 새까맸다. 해리는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보려고 낮게 허리를 구부렸다가 예전 주인이 이 부분에까지 설명을 달고 몇 가지 내용을 찍 그어두었던 거다.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비품 저장고로 갔다. 다시 솥단지로 달려왔을 때 그는 말포이가 아주 다급한 손놀림으로 쥐오줌 풀 뿌리를 자르는 모습을 보았다. 모두가 다른 학생들이 뭘 하는지 보려고 끊임없이 옆을 힐끔거렸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이 마법약 과목의 장점이자 단점이었다. 10분이 지나기도 전에 푸르스름한 증기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당연히 헤르미온느가 진도를 가장 많이 나간 듯 했다. 그녀의 마법약은 이미 이상적인 중간 단계로 언급된 블랙베리 색깔의 맑은 액체와 비슷해 보였다. 무리를 다 자른 해리는 교과서 위로 다시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이전 주인이 멍청하게 휘갈려 놓은 낙서들에 가려진 제조법을 해독하려니 몹시 짜증이 일었다. 이전 주인은 무슨 이유에선지 소포포러스 콩을 자르라는 지시사항을 문제 삼으며 대안으로 삼을 만한 내용을 적어두었다. 자르는 것보다 은제 단검의 옆면으로 으깨는 게 즙이 잘 나옴. 교수님, 아브락사스 말포이를 아시죠? 저희 조부님이신데요.
해리는 고개를 들었다. 슬러곤이 막 슬리제린 책상을 지나고 있었다. 그래. 슬러곤이 말포이 쪽을 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다. 물론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다만 그 연세의 용 천년들을 앓다니. 그는 멀어져 갔다. 해리는 피식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솥단지 위로 허리를 숙였다. 그는 말포이가 해리 자신이나 자비니 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한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 아마 스네이프한테 받았던 특별 대접을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말포이가 펠릭스 페리시스를 얻으려면 그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해야 할 것 같았다. 알고 보니 소포포러스 콩은 자르기가 매우 어려웠다. 해리는 헤르미온느에게 고개를 돌렸다. 은재 칼 좀 빌려줄래? 그녀는 마법약에서 눈도 떼지 않고 못 참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교과서에 따르면 그녀의 마법약은 지금쯤 밝은 라일락 빛깔으로 바뀌어야 했지만 아직도 짙은 보라색을 띠고 있었다. 해리는 단검의 연면으로 콩을 으깼다. 놀라울 정도로 한순간에 많은 즙이 나왔다. 쪼그라든 콩에 그토록 많은 즙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해리는 재빨리 국자로 즙을 떠서 솥에 넣었다. 신기하게도 마법약은 교과서에서 설명한 그대로 순식간에 라일락 빛깔로 바뀌었다. 예전 주인에 대한 짜증이 대번에 사라졌다. 해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제 조제법의 다음 줄을 읽었다. 교과서에 따르면 마법약이 물처럼 투명해질 때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저어야 했다. 하지만 책의 예전 주인이 덧붙인 내용에 따르면 7번 반시계 방향으로 저은 다음 시계 방향으로 한 번 저어야 했다. 이번에도 옛 주인의 말이 맞을까? 해리는 마법약을 반시계 방향으로 저은 뒤 호흡을 멈추고 시계 방향으로 한 번 저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어떻게 하는 거야? 마법약은 아주 옅은 분홍색으로 변했다. 솥단지에서 나오는 증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점점 부스스해지면서 헤르미온느가 벌개진 얼굴로 물었다. 그녀의 마법약은 아직도 단호하게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시계 방향으로 한 번 저어. 아니야. 교과서에는 반시계 방향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녀가 쏘아붙였다. 해리는 어깨를 으쓱하고 하던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반시계 방향으로 7번, 시계 방향으로 한 번, 잠시 멈추고, 시계 방향으로 7번 젓고, 시계 방향으로 한 번 젓고. 책상 건너편에서는 론이 숨을 죽인 채 욕을 줄줄 쏟아내고 있었다. 그의 마법약은 감초를 달인 물처럼 보였다. 해리는 주위를 힐끔 둘러보았다. 보아하니 누구의 마법약도 그의 것처럼 옅어지지 않았다. 어깨가 저절로 으쓱했다. 이 지하 감옥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시간 다 됐다. 슬러곤이 소리쳤다. 그만 적거라. 슬러곤은 천천히 책상 사이를 움직이며 솥단지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끔씩 마법약을 저어보거나 냄새를 맡기만 했다. 마침내 그는 해리, 론, 헤르미온느, 어니가 앉아있는 책상에 이르렀다. 그는 론의 솥단지에 담긴 타르 같은 물질을 보고 유감스럽다는 듯 미소 지었다.
어니의 남색 혼합물은 그냥 지나쳤다. 헤르미온느의 마법약을 보고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해리의 마법약을 본 순간 그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쁨의 표정이 가득 번졌다. 의심의 여지 없는 우승자로구나. 그가 지하 감옥에서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훌륭하자, 훌륭해, 해리. 세상에, 네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은 게 틀림없구나. 네 어머니는 마법약의 달인이었단다. 릴리 말이야. 자,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약속한 대로 펠릭스 페리시스를 주마. 잘 쓰거라. 해리는 황금색 액체가 든 작은 병을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슬리데린 학생들의 분노한 표정을 보니 통쾌하기도 하고 헤르미온느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죄책감이 들기도 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느껴졌다. 론은 그저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떻게 한 거야? 지하 감옥 교실을 나서며 그가 해리에게 속삭였다. 운이 좋았나 봐. 말포이가 엿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해리는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녁을 먹으러 그리핀도르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자 친구들에게 말해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헤르미온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내가 반칙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기분이 상해서 말을 마쳤다. 어쨌든 엄밀히 말해서 내 실력은 아니잖아. 그녀가 뻣뻣하게 말했다. 해리는 그냥 우리랑 다른 지시를 따랐을 뿐이야. 론이 말했다. 완전히 망쳤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해리는 위협을 감수했고 그만한 보답을 받은 거야. 그는 한숨을 쉬었다. 슬러그원이 그 책을 나한테 줬을 수 있을 텐데 아니었지? 슬러그원이 그 책을 나에게 건네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었지. 나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책을 받았어. 52페이지에 누가 토한 것 같은 흔적이 있긴 하더라만. 잠깐만. 해리의 왼쪽 귓가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했다. 해리는 슬러그원의 지하 감옥 교실에서 맡았던 그 꽃냄새 비슷한 향이 갑자기 훅 끼치는 것을 느꼈다. 뒤돌아보니 지니가 옆에 와 있었다.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누가 책에 써놓은 지시사항을 따랐다고, 해리? 그녀는 몹시 놀라고 화가 난 것 같았다. 해리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아휴, 그런 거 아니야.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뭐랄까, 리들의 일기장하고는 달라. 그냥 누가 교과서에 낙서를 해놓은 것뿐이야. 하지만 거기에 쓰여있는 대로 했다며. 그냥 여백에 적힌 팁 몇 가지를 시도했을 뿐이야. 진짜야, 지니. 이상한 건 전혀 없어. 지니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헤르미온느가 금방 생기를 되찾으며 말했다. 이상한 게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 내 말은 이 온갖 이상한 지시사항이라니. 혹시 알아? 야! 야! 그녀가 해리의 가방에서 고급 마법약 제조를 꺼내고 마법 지팡이를 들어올리자 화가 난 해리가 소리쳤다. 스페이시알리스 리빌리오! 그녀가 앞 표지를 빠르게 두드리며 외쳤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책은 그냥 그 자리에 낡고 더럽고 페이지 귀퉁이가 여기저기 접힌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제 됐냐? 해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니면
기다렸다가 이 책이 공중제비라도 도는지 지켜봐야 해? 괜찮은 것 같네. 헤르미온느가 아직도 의심스럽다는 듯 책을 바라보았다. 내 말은 이건 정말 그냥 교과서처럼 보인다고. 좋아, 그럼 다시 가져갈게. 해리가 식탁에서 책을 획 낚아채며 말했지만 책은 그의 손에서 미끄러지더니 바닥에 떨어져 펼쳐졌다. 어느 누구도 보고 있지 않았다. 해리는 책을 집어들려고 몸을 숙이다가 뒷표지 맨 아래 휘갈겨 써있는 글씨를 보았다. 지금은 위층 진 가방 양말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그 펠릭스 페리시스 병을 손에 넣게 해준 조제법 글씨와 똑같은 작고 빽빽한 손 글씨였다. 이 책의 주인은 혼혈 왕자다. 혼혈 왕자의 책을 얻은 해리. 그럼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혼혈 왕자는 누구일지, 그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지 궁금해지네요. 저도 안 봐서 스포일러를 당하긴 했지만 전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 책 낭독 읽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책 낭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잘 자요.